앞두고 이른바 안풍이 울산 지역 대선 판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안풍 차단에 나선 가운데 심한구 전 시장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수천만 원 상당의 보물을 훔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택시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와 금품을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범행 장면이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두고 내린 돈가방을 일주일째 트렁크에 싣고 다닌 택시기사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병원비를 잃어버린 70대 노부부는 치료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월성과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울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근로자 파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이 적발된 4개 업체에 직접 고용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에도 눈이 잦아 결빙 사고가 잇따르자 남구청이 처음으로 급경사 구간에 도로 열선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면서 겨울용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위 마케팅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체의 연말 성과급 규모도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울산 지역 대선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진보 진영이 참여한 국민연대를 출범시켰고 박근혜 후보 측은 울산 방문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시민사회단체 등 범진보 진영이 결집한 울산 국민연대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 후보 문재인에게 대한민국과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조직도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나설 계획이며 심한구 전 시장도 김덕용 전 장관 등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실제로 안풍이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올해 박근혜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하면 안철수 바람이 조기에 차단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 많은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안풍의 영향력이 울산의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초반의 우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문재인 후보가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 공약을 두고 원조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울산 대선 공약 가운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 등 상당 부분을 민주통합당이 베꼈다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서 성장이 먼저이지 시민의 행복한 삶이 먼저인지 가려보자며 새누리당의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 없이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물상을 돌며 3개월 만에 1억 원가량의 고철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고물상에 있는 용접기로 자물쇠를 녹이고 창고 벽을 뚫기도 했습니다. 조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CCTV를 보더니 모자를 눌렀습니다. 태연하게 다가와 CCTV의 방향을 돌립니다. 경찰에 구속된 27살 이모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울산과 경주 지역 고물상 20곳을 돌며 고철 9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가격이 비싼 구리를 주로 노렸습니다. 고물상마다 비치되어 있는 산소 용접기입니다. 이 씨는 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구리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자물쇠를 녹이고 여의치 않으면 아예 창고 벽면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산소를 우리 산소 저거를 갖고 잘라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여 구리가 한 100kg 들었고. 범행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조선소와 고물상에서 일했던 이 씨에겐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산소도 그게 세잖아요. 하다 보면 되면 녹아버려요. 경찰은 지난 3월 출소한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5일에 한 번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그 여고 장기방을 거둬놓고 인터넷 그 중독에 걸려갖고 그 이 방도 엉망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면 또 다음 범행에 의해가지고 맨손으로 고물상 장비를 이용한 이 씨의 신체를 기몰한 범행은 GPS가 달린 렌터카를 빌려 타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택시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와 현금을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택시 안의 블랙박스엔 범행 장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소리 없는 목격자로 불리는 블랙박스가 먹통으로 전락한 이유,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내리는 새벽, 한 남성이 으슥한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택시 전문터리범 27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1년 동안 공구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와 현금 360만 원 상당을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 씨가 훔친 택시 블랙박스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택시 앞 아파트 단지만 비추다 뚝 꺼져버립니다. 훔친 블랙박스만 무려 14개. 하지만 김 씨의 모습은 단 한 개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택시를 털기 위해 택시 뒤로 다가가 뒷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는데 앞만 보는 블랙박스엔 당연히 찍히지 않은 겁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장면을 찍어 뺑소니범을 잡고 오토바이 절도 현장을 찍어 절도범을 검거하는 소리 없는 목격자지만 정작 자신을 훔쳐가는 범인 앞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택시 전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녹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범인을 특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 택시는 대부분 내부 촬영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달고 있지만 인권 보호를 이유로 내부 촬영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내부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울산 지역 택시는 모두 5,786대. 범죄 예방이냐 인권 보호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로 파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노사 모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영남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 지난 10월 파견이 금지된 연구직에 파견 근로자 1명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북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아서 적발이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의 근로자를 파견 근로케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울산고용지청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해 해당 파견 근로자 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고용 의무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무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입니다.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사용 사업주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하루만 사용해도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 금지 직종의 파견과 무허가 업체 이용, 기간 초과 위반이 주로 적발되는데 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파견이라든지 무허가 파견 또는 일시 사용 기간을 넘긴 파견 등이 불법 파견의 일종인데요. 개정 파견법은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즉시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도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파견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4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거나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은 물론 영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남곡동 한 도로에 열선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도로가 얼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효과는 어떨까요? 김익경 기자입니다. 겨울철 눈길은 금세 빙판길로 바뀌기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열선도로. 영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열선도로가 남구옥동 거막길 일원에 설치됐습니다. 설치된 구간은 모두 673m, 각 열선의 거리는 6.5에서 8.5m가량입니다. 도로 열선은 이 포장면 아래 묻어놓은 열선이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눈이 오면 5도에서 15도로 가열돼 눈을 녹입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는 뭐 눈이 빠지 않는 건 음지 지역이니까 여성이 좋은데. 여섯 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5억 원이나 하는 설치비와 전기료 등 유지비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에 가동이 됐을 경우 약 시간당 약 5만 원의 전기료가 소모가 됩니다. 울산은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해마다 눈 오는 날과 적설량이 늘고 있어서 남구청은 일단 효과 분석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비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 겨울철 우리 강설에 대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만큼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주민 편익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영남 지역 첫 열선 도로가 교통사고는 물론 제설 인력과 비용을 함께 줄이는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통업체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추위를 겨냥한 틈새 상품도 잇따라 선보이면서 날개도 진 듯 팔리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한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입니다. 수온주가 뚝 떨어지자 평일이지만 패딩 점퍼 등 보온성이 높은 겨울옷을 찾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기존의 옷들도 많은데 이제 다른 거 따뜻한 걸 하나 구입하려고. 그동안 지역에서 잘 팔리지 않던 모피류도 조경 신상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란제리 코너에도 이제 투박한 모습의 방한용 속옷에서 잠옷을 기만 기능성 네이까지 틈새 상품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지 최근에 그 기온 하락에 따라서 기능성 네이 및 저가 패딩류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위가 반가운 건 난방용품 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보온 매트 등은 진열대 전시해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예전에는 그 전체 난방을 하는 석유 히터나 가스 히터를 많이 구매하셨는데 요즘은 부분적으로 전기 매트를 사용하시고 차가운 부분에는 전기 히터를 구매를 좀 많이 하십니다. 경기 침체로 바닥세이던 유통업계 매출이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 10% 상승한 데 이어 이달에는 15%나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가 오히려 유통업계에는 소비 심리를 녹이는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연말 성과급 지급 시기를 맞아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기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도 좋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의 경우 연말에 통상급 대비 250%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반면 지난해 3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던 정유와 화학 그리고 조선업계는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성과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 울산이 부산과 대구 등 다른 도시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에서 체르노빌 수준의 사고가 나면 울산에서 최대 72만 명 사망과 362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리원전 1호기에서 후쿠시마 수준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40만 명 사망과 49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핵단체는 이번 모의 실험 결과 같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울산 지역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지방 관리업소에서 60대 여자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업소 주인의 딸 23살 최모 씨가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변무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여전히 살해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4주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에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손님이 놓고 내린 돈가방을 일주일 동안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 5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76살 이모 씨 부부가 병원비 150만 원을 택시 조수석에 놓고 내리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누가 두고 내린지 몰랐고 가방도 열어보지 않고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말했지만 트렁크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 점으로 미뤄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4분쯤 남구 야암동 신선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28살 차모 씨의 승용차와 배달용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유모 군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북구 중산동 41살 변모 씨의 기와집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남구의 한 영어학원이 고졸 출신의 무자격 강사를 지용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석 달 동안 시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울산에서 점검 대상의 11.9%인 39개 학원에서 불법 운영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무단 시설 변경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출신 강사 등 무자격 강사 채용과 무등록 영업 그리고 미신고 영업 등이었습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6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자유형 사립고인 현대청운고가 17명, 울산과학고가 8명이며 우신고가 6명, 학성고와 학성여고가 각각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2,680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 가운데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와 정시 모집 등이 남아있어서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달까지 중구 우정 3거리와 성안동 5거리에 울주군 상북면 행정교차로 등 3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 3곳의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2년 전부터 남울산 우체국 앞과 태화강 대공원 입구 등 12곳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9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경찰의 애환을 담은 힙합 앨범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기에 근무하면서 지난 2월 바비문이란 이름으로 앨범을 처음 제작한 29살 문종석 씨는 최근 3집 싱글 앨범 작은 영웅을 통해 마약사범 차량에 25분간 매달려 범인을 검거한 부산의 다이아드 경찰관 이야기 등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선보였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멕시코의 몬트레이에 일격을 당한 울산 현대 올 6위전 상대로 G리그 우승팀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0년 클럽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 팀 간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모레 오후 4시 30분 일본 토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대표로 전국 아마복싱 대회에 출전한 배우 이시영이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시영은 오늘 울산 경영정보고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48kg급 준결승에서 경남 대표 최주윤을 판정으로 꺾고 내일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울산 상담센터가 오늘 울산시청 민원실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11번째로 문을 연 이곳에는 상담관이 매일 나와 민원 처리 절차 등을 상담하고 요일별로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이 전문 상담도 벌이게 됩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53일간 15억 2,46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올해 적십자 회비를 집중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울산시 의사회 의료봉사단 등 사회자원 협력기관 30곳과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울주군과 이들 기관은 앞으로 12살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심리검사와 상담치료 등 아동 지원 활동을 함께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지난달 8일 밤 자택에서 쓰러진 40대 남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부인 염순희 씨와 소방관 2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한 사람이란 뜻의 하트세이버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87명에게 배지가 수여됐습니다. 아산 나눔재단은 오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제1기 UN 국제기구 아카데미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10명은 앞으로 2주 동안 국제 현안에 대한 강좌를 받은 뒤 내년 2월 UN 산하 국제기구에 배치돼 12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2회 울산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한지호 씨의 공업탑 보행자 전용 육교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 윤미진 씨의 옥상 빗물 저장 시설과 이재용 씨의 폐자원 분쇄기 등 입상작 20점을 선정해 17일부터 시청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